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직전에 동구청장 했었던 허인환입니다. 왜 재물포구로 통합을 하나요? 그렇듯이 각 우리 전국의 226개의 지방자치단체도 이름이 다 틀려야 되는데 지금 동구 하면은 우리가 인터넷 딱 쳐보면은 광주 동구, 대전 동구, 대구 동구, 부산 동구, 인천 동구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이름의 어떤 독창성이라든가 독특성도 없고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의 많은 또 한계도 느끼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제 이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 지금 이름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중구, 동구, 북구, 남구 이런 개념들은 바로 뭐냐면은 방위각의 개념이었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도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그 이름의 특성을 살려서 제대로 한번 이제 해보자라는 취지로 2000 아마 10년도서부터 굉장히 많은 이런 변화들이 있었고 또 변화를 하고자 했었는데 가장 인천에서 먼저 했던 게 이제 미추홀구가 가장 먼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본격적으로다가 인천이 전체적으로 아마 다 이름이 바뀌는 거로다가 지금 돼 있습니다. 중구 주민과 동구 주민들 사이에 느끼는 정서가 있나요? 근데 사실은 중구하고 동구하고 그렇게 정서적인 차이가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 수문통이나 신포동이나 동인천동이나 이쪽을 놓고 보면은 동구에서 사시는 분들이 신포동하고 동인천동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중구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낮에는 또 동구 쪽에서 장사하시고 저녁에 또 중구로 가서 또 주무시고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구하고 중구하고 요 가운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정서는 전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큰 차이가 없고 거의 중동구는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구와 동구의 정체성을 재물포구에 어떻게 담아야 하나요? 사실은 동구라는 명칭을 쓴 게 제 나이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68년생인데 동구라는 명칭을 68년도부터 우리가 쓰여졌던 부분들이거든요. 그 동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중구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오면서 거의 중구에서 이제 쫓겨나서 동구에 이제 정착하셨던 분들이 이제 동구에서 계속 뿌리 내리고 사셨는데 거의 조선 사람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데가 바로 전 동구라고 생각하고 이제 중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가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를 이제 그렇게 개발한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동구청장으로 있었을 때는 동구의 정체성이라든가 역사성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평가를 해야지 제대로 된 인천의 역사도 정체성을 갖다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중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많은 역사가 있고 동구에서의 단점을 중구에서 좀 보완해주고 중구에서의 단점을 동구가 장점으로서 서로 보완해 준다고 하면은 아마 인천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재물포구 출범 초기 추진해야 할 과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정서적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동구도 보면은 99년도에 동이 두 개 동씩 통합된 데가 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통합이 거의 다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동구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송현 1동, 송현 1, 2동, 화수라평동, 송림 3호도 이런 데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일단 명칭도 좀 바뀌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중동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같이 모일 수 있는 축제를 하나 좀 제대로다가 좀 해서 그런 부분에서의 정서적 통합하고 또 체육대회도 지금 물론 동구에서도 하고 중구에서도 체육대회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과거에는 2년마다 개최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1년마다 하면서 당분간은 한 5, 6년 정도만큼은 적어도 매년마다 하면서 정서적인 통합을 가장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공무원들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일단 공무원들도 통합이 먼저 돼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내년 7월 달에 대고 출범을 하면 그 뒤에는 바로 주민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도 하고 선호도 조사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통합 방식으로다가 가장 먼저 추진을 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 조직에 혼란이 약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통합이 내년에 되는데 과거에는 동구가 요 직전까지만 해도 국장이 이제 세 분이었었는데 한 개국이 더 미리 늘었어요.
그리고 공무원 정원도 늘고. 근데 중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서 승진이니 뭐 이게 뭐 조직의 확대니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요 뒤에 중구 내륙하고 통합하면서의 이제 그 중구 공무원들과 동구 공무원들 간의 이제 관계가 되겠는데 지금 중구에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동구가 흡수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중구에서는 굉장히 또 기분을 안 좋아하는 사례가 있고 또 동구에서는 또 뭐냐면 중구에 승진을 앞둔 사람들이 영종구로 가지 않고 동구에 있었을 때는 또 본인이 피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이제는 연공 서열이 아니라 능력 위주로 초창기에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구하고 중구 내륙과 동구가 통합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간에도 기존에 약간의 이제 교류는 구간의 교류는 있었고 시하고도 또 교류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행해진다라고 하면은 공무원들 간의 어떤 거기서 정서적이고 어떤 이질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재물포구의 청사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청사를 바로 하나로 합치는 거는 사실은 그 지역의 상권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청과 지금 중구청사를 초기에는 그 주변에 상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 개 청사를 유지를 하면서 통합청사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만드는데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안을 두고 있는 게 가장 중심에 동구하고 중구의 중간에 있는 우리 예전에 인천백화점 자리 그 자리가 저도 이제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구청사 같은 경우는 더 지금 뭐 증축을 할 수 없는 게 그 문화재 지구로 다 그쪽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서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또 그쪽 나름대로의 청사로서의 기능을 다 빼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또 기능을 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통합청사로다가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이제 동인천 그 옛날에 그 역에 그 인천백화점 자리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이 뭐 10년 이후로 늘어진다, 4, 5년 뒤로 늘어진다 그랬을 때는 통합의 효과를 못 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우리 지금 현재 그 인천여고 자리 거기를 행정 타운화 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란, 이안, 삼안을 가지고서 이 부분에서는 아마 대응을 해 나가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여론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통합된 뒤에 바로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기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요거는 결정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구청과 지금 중구청의 청사를 한꺼번에 뺄 수는 없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한 4, 5년 정도는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재물포구는 원도심이 많은데 원도심 재생 관련해서 생각은요? 지금 거의 동구는 제가 청장으로 재임할 때 그 많은 부분을 이제 그 인허가를 내주고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들어온 데가 이제 동인천 그 파크 프로지오 되고 거기가 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송지구하고 지금 송림 1, 2구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행이 잘 되다가 요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항상 공사라는 게 재개발, 재건축, 뉴스테이 사업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은 예견하지 못하고 또 물가가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상승하고 그럼 또 시공사에서는 또 공사비를 또 증액해달라고 그럼 공사비를 또 조합 측에서 증액을 해줬을 경우는 이게 또 조합원들이 또 이 분담금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여기서의 또 갈등이라든가 이런 구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청장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확실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머뭇머뭇하다가는 공사비 올라가서 시공사에서의 어떤 또 갈등이 생기고 또 천천히 이렇게 뭐 어영부영 하다가 보면 또 조합원들 간에 또 갈등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제 동구 같은 경우는 일부는 또 이제 관리처분 계획까지 다 나가서 바로 철거하고 이제 그 이주하고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다시 예전에 사업 시행인가 나기 전까지 돌아간 사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관리처분 났는데 이제 주민들이 우리 평형이 너무 작아. 우리 좀 크게 갑시다. 그래서 30평대로 좀 갑시다. 중형대로 갑시다. 그래서 이게 그 전 상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청장할 때 3년 전, 4년 전, 3년, 3, 4년 전에 관리처분 계획을 내줬는데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지금 사업 시행인가 전 단계로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통합심사가 엊그저께 끝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도 조합이나 시공사나 시행사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좀 결정을 할 때 좀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또 조합원이나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청이 단순하게 그 민간에서 조합이기 때문에, 아니면 또 저기 지역주택 조합이기 때문에, 재건축이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손을 놓고 우리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고 중구하고 중구 내륙하고 동구가 굉장히 많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런 지구 지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은 관리 감독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옆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TF팀이 만들어져서 정말로 추진을 해야 되는 데가 있으면 빨리 추진하고, 아니면 멈출 때가 있으면 빨리 멈추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중동구가 좋은 데는 좋거든요. 우리 저기 단독으로 있는데, 그런 데는 좀 재생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좀 주민들이 거기서 거주하는데 편하게 해주고, 정말로 거주하기 어려운 주거 환경이 열악한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해서 좀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구에서도 명확하게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포구의 재정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재물포구가 된다라면 가장 중요한 게 재물포구의 그 수장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국회를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구청장이나 그 또 실국장들도 시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올라가서 재물포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또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해야죠. 그 운운하게 젖준다고 계속 어필을 해야지만이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열정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할 때 국시비는 확보가 많이 될 거로 예상합니다. 중구 내륙과 우리 동구가 통합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또 불안해하고 또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걱정하고 이런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구와 동구가 각자 갖고 있는 장점은 더 살리고 단점은 서로가 보완해 준다라고 하면은 인천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크고 또 발전과 관련돼서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중동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구와 동구가 통합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우려 안 하셔도 되고, 내년에 재물포구로 출범하는 거에 대해서도 주민분들께서도 이제는 좀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 재물포구로 다 돼서 우리가 중구와 동구 사람들이 하나가 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같이 동참하신다라면은 아주 재밌게 더 중동구 분들이 하나가 돼서 통합돼서 잘 지낼 거로 생각합니다. 걱정과 우려는 싹 내려놓으시고 앞으로다가는 힘차게 같이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물포구는 우리 동네